자기소개서는 두루두루 호감을 받아야 돼요. 자기소개서는 목적이 뚜렷한 글이에요. 그래서 뽑히려고 내는 거잖아요. 대표여서 신입 사원을 뽑는데 지원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우리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들이 나와서 직접 첨삭하는데요. 오늘 첨삭을 맡게 된 저는 에세이를 쓰는 유시민입니다. 심각한 에세이를 쓰는 사람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때그때 다른 주제로 글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쓴이는 닉네임을 책을 읽읍시다 이렇게 한 분인데요. 이분은 사연을 보니까 출판사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처음 써봤는데 잘 쓴 자기소개서는 어떤 거냐, 만약 제가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면 이렇게 써오면 뽑겠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으신가 봐요. 오늘 첨삭 포인트는 단순히 뽑히는 자소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는 그런 매력 있는 자소서로 한번 첨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여러 중요한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선명해지면 이 지원자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점에서 좀 더 매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초점을 두고 이 글을 손을 보려고 합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성기의 단편소설 우리 시대의 소설가에는 책이 아닌 소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독자가 나옵니다. 이 첫 문장이 복문이어가지고 확 살지를 않아요. 이제 첫 문장을 좀 바꾸겠습니다. 조성기의 단편소설 우리 시대의 소설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문장을 끊어놓으면 숨을 쉬면서 그 다음 문장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첫 문장의 기법인데요. 첫 문장은 단문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책이 아닌 소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독자가 나옵니다. 소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책을 환불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명료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독자가 소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책 환불을 요청합니다. 명료하죠, 훨씬? 소설을 담고 있는 책이 엄연한 상품이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환불 요구 사유예요. 이것도 문장을 살짝만 바꿔줍니다. 이 초점은 소설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책은 상품이니까 환불 대상이다. 이게 소비자의 주장이에요. 책은 상품이니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바꿔봤습니다. 편집자가 되려는 사람이 어떤 작가의 소설에 나오는 상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 쓴다는 것은 매우 창의적인 거예요. 예. 저는 이 소설을 통해라는 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소설을 읽었잖아요. 소설을 읽고 소설과의 독자와의 관계, 그리고 소설과 소비자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약간 어색해요. 고민했습니다. 뭐 고민까지 하나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고민하는 게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민은 개인적인 걸 고민하는 거죠.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편집자 또는 출판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독자는 책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되고 거기서 돈이 흘러가지고 그죠? 저자한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저자는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 또 다른 창작 활동을 하게 되죠. 이 순환인데 앞에 선자를 붙이면 출판사 사장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자기소개에서는 읽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에서는 목적이 뚜렷한 글이에요. 그래서 뽑히려고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원자가 출판사가 하는 역할에,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명료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선순환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매우 긍정적이고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냥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산업에서 활동할 수도 있죠. 근데 굳이 출판업에 종사하는 것은 여기 특별한 문화산업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뒤에 이렇게 깔아주는 표현들을 제가 좀 써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자기소개서의 앞부분인데요. 이게 개념사이의 관계를 명료하게 하니까 군더더기가 저절로 없어지고 한 20% 이상 분량이 줄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담는다면 짧을수록 좋아요. 후반부에서는 뭘 주장하냐 하면 출판이 사양산업이라는 견해가 있죠. 동영상의 시대,
뉴미디어의 시대가 열려서 미디어 중에 제일 오래된 형태인 종이책, 그건 이제 사양산업이다. 근데 이 글쓴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소개서에서. 결국 책을 만드는 역할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를 책으로 만드는 것은 텍스트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책은 텍스트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건데 잘 전달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견해를 그냥 명료하게 한번 드러나게 해보겠습니다. 뭐 결국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책은 텍스트를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텍스트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텍스트는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편집과 디자인 등 책을 만드는 모든 작업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텍스트 편집자로서의 역할만 강조하면 혹시 그 심사하는 분 중에 디자인 담당 임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소개서는 두루두루 이렇게 호감을 받아야 돼요. 이 친구는 텍스트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네. 축구 선수가 공만 보고 뛰는 게 아니고 자기 편 선수가 어디서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뛰는 축구 선수가 뽑히거든. 그거 똑같습니다. 컨텐츠를 전달하는 매체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편집자는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제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있어요. 그래서 편집자의 직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중요하게 평가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것도 주장하는 바를 명료하게 한 거예요. 이 글은 땅에 쫙 붙어 있어요. 발을 확실하게 현실 속에서 디디고 있는 사람의 글이에요.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뭘 주장하려고 하는지를 뚜렷하게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만 기술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은 거죠. 제가 출판사의 임원이거나 대표여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지원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제법인데 아니 글을 완벽하게 쓰지는 못하네 라고 해서 일단 면접심사의 대상으로 넣을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사람이 어떤지. 제가 권한다면 자기소개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깊이 있게 파고들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떤 조직이든 다 분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아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하려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그 조직 안에서의 다른 업무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소개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런 점을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참석 한번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써드림 참석소의 문을 두들겨 주십시오.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작가분이 나오셔서 참석해 주실 건데요. 제가 4번에 걸쳐서 참석을 해봤는데 역시 남의 글을 선본다는 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직업이 글 쓰는 사람이니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선본 게 좀 낫긴 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글이라는 것은 잘 쓴 글이라도 다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시고요. 제가 하는 마지막 회의 참석 전문은 영상 하단에 교보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평소에 자기 자신이 쓰는 글을 스스로 첨삭해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시민이었습니다.